저희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연구소에서는 주로 어떻게 배양 시스템을 조절을 해서 이것을 최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질의 정자 주입술은 저희가 세포질의 정자 주입을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이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굉장히 7,000배에서 10,000배 정도로 정자에 여기 보면은 백표를 같이 이렇게 그 에코 같은 게 그러니까 공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이런 것들이 정자의 두부에 굉장히 많으면 사실 수정도 잘 안 되고 발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골라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시라는 이런 방법은 하이알루로난산 결합선별. 이거는 정자가 난자에 그 붙어갈 때 아까 난구세포가 이렇게 썬버스트 이렇게 있었죠. 거기에 갈 때 가장 성숙된 애가 거기에 있는 물질하고 붙어서 들어간 다음에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 거기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런 그 물질을 바닥에 깔거나 이래서 하면은 수정이 굉장히 좋은 정자를 볼 수 있지 않냐. 특허를 내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렉시 이거는 정자 아까 극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체가 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가장 적절한 때 어디에 수정을 시키냐. 예를 들어서 이 극체가 안타깝게도 폴라바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극체 주위에 이 방추사가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곳에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지 못하면 거기에다가 수정을 시키면서 비정상적인 수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처음부터 이것을 다 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수정이 안 되거나 뭐 발달이 안 좋거나 임시 안 되거나 그러면 이런 스텝들을 거치게 됩니다. 저희 병원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세 개가 딱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익시를 했는데도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자가 질이 안 좋아서 아까 제2 극체라는 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안에 있으면 이렇게 세 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수정일 때는 그 투명대가 안 좋으면 그 투명대 형성을 할 때 단단백질을 형성해내는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많거나 그냥 환자의 특별한 그 상태에 따라서 그게 좋지 않아서 여러 개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여섯 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동물은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사람은 좀 드물긴 하지만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형성이 그렇게 하고 수정이 하나도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완전히 안 되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조금 없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자에 PLC-Z라는 물질이 있는데 걔가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정자를 수정시키면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칼슘 오실레이션이라고 해서 칼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 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이게 부족해서 수정률이 떨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에 따라서 이런 그 보험의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분들 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그 물질, 우리가 만들어진 이런 칼슘 유사체들을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환자에게 이게 처리하지 않는 건 이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합성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리를 안 하고 정말 필요할 경우에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실제 배양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이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배양을 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앞에 타임랩스라는 인큐베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데스크탑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한 명씩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인큐베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도나 배양실의 온도, 공기, 그 다음에 CO2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터마다 필터를 다 달았습니다. 완전히 안 좋은 것들을 다 커팅하는 그 필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새로 만든 병원이고 하니까 좀 더 높은 퀄리티의 필터를 사용하자 그래서 모든 커버가 가능한 그 VOC 커버가 가능한 필터를 다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걱정 이런 것들을 연구원들한테 이제 연락이 가고요. 안타깝게도 저 같은 사람 집에 있을 때도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배양을 발달하면 여기가 지금 이제 예쁜 이제 팔세포기 막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4일 배양 하는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날 배양 이식을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날로 넘어가고 때로는 그 전날로 넘어가서 2일 배양을 이식하시는 분들도 있죠. 환자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왜 5일 배양이 잘 안 나요?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정란의 상태는 제일 좋은 건 이런 그레이드 1. 그 다음에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그 동글동글한 거는 요것이 이제 하나 이렇게 깨져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핵이랑 세포질하고 다 같이 이렇게 나눠줘야지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분할을 하는 건데 요거는 핵은 상관없이 세포질만 계속 깨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사실 임신이 거의 잘 안 되고 있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도 임신이 되는 걸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100% 얘는 임신 안 된다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거의 임신이 잘 안 됩니다. 저희 그 서울 리즈는 1, 2, 3, 4, 5 이렇게 하는데 뭐 병원에 따라 M, P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4, 3, 2, 1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마다 1번이 좋은 거일 수도 있고 4번이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마다 이제 그런 레퍼런스를 택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아 그레이딩은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난자를 보면 이런 상태가 안 좋은 거고요. 이런 상태가 아주 이게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착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일 배양을 하게 되면 6가지 패턴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요 앞쪽이 별로 없고 이쪽도 별로 없긴 한데 여기 주로 6일 배양 가서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5일 배양을 하면은 1, 2, 3, 4, 5, 6 그래서 보통 그 논문이든 환자분들에게 나가는 거기에도 6BB, 3BB, 4AB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AB는 여기 보면 이너셀 매스라고 여기가 아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트로펙토돔이라고 여기가 태반이나 이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A냐 B냐 C냐를 세 등급씩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1, 2, 3, 4, 5, 6에 이제 OAP, 뭐 OB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배아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상 배아가 발달이 느리거나 발달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저희는 요거의 뉴 버전까지 갖고 있습니다. 요것도 밑에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몸 안에는 보통 나팔관을 통해서 배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려가죠. 그러면 갖고 있는 독성 성분도 나팔관 안에서 없애고 때로는 거기서 좋은 성분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키우는 건 계속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인큐베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서 독성 성분도 빠져나가고 괜찮은 성분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아 활성화라고 합니다. 타임랩스라는 거는 일단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6일 동안 계속 보고요. 그 중에 괜찮은 배아를 선별을 합니다. 지금 서울미제에는 배아를 보면서 연구원들이 눈으로 선별하고 왜 원래는 이제 이 타임랩스를 써도 눈으로 보는 선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가 일정 보고 연구원이 보는 환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가 보는 환경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근데 현재 서울미제에는 AI가 다 볼 수 있으면서 연구원이 또 컨펌하는 이런 그 제일 업데이트된 전 세계에서 제일 최신형의 모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거는 참고로 이게 이제 배아가 좋을 경우에 타임랩스라는 곳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이게 2셀이 발달하는 시기와 퀄리티를 보고 그 다음에 4셀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여기는 보면 시간도 그 다음에 셀 상태도 이렇게 쭉 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4데이 그 다음에 이제 5데이에 이렇게 발달을 해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퀄리티의 배아를 이제 이식을 하거나 냉동을 하게 되겠죠. 보통 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들은 내가 배아가 나왔는데 왜 제 거는 이식을 안 해줍니까? 내지는 냉동을 왜 안 해줍니까? 이런 배아에 해당되는 것들이 지금 오른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항상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다음 사이클에 다른 인덕션 방법이라든지 가베랑 유도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음 사이클에 좋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요거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PT들을 하거나 그다음에 냉동을 하거나 하기도 하지만 또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달해서 현재는 마지막에 AI가 들어있는 타임랩스를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환자들에게 그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고, PGT라는 것은 염색체를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맨 처음에는 사실 진단 방법도 조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검이라고 해서 배아의 일부를 떼어야 되는 것도 테크니컬하게 되게 오래 그 연습을 해야 돼서 많이 안 했는데, 국내에서 이제 PGT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자랑하자면 제가 제일 먼저 탄생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PGT, 그 다음 PGT-A, 수적 이상, 그 다음에 구조적 이상, PGT-SR, 그 다음에 PGT-M. 이거는 집안에 가계도상 문제가 있거나 이런 특정 질환, 뭐 혈우병이든 뭐 이렇게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하지도 못하지만 PGT-P라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뇨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사람, 유방암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사람, 안젤리나 졸리처럼요. 그것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생명의료법 때문에 사실은 당분간은 하기 어려울 거고, 사실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런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실 전체를 그냥 보여드립니다. 직원들도 못 봐서요. 안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네, 이상입니다.